천당과 지옥이 생겼습니다. 천당과 지옥이 생겼습니다. 천당과 지옥. 이것은 자유에서 비롯됐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유 위에 나라를 세웠어요. 어떻게 해서 자유 위에 나라를 세우게 되느냐 하는 것은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화기 때, 독립운동기 때부터 나라를 세울 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에 나라를 세운다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어요. 그것을 앞장서서 불리했던 사람이 이승만, 김구 두 분입니다. 아시아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항상 공산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잡았지만은 한국에서는 이승만, 김구 두 분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독립운동기 때도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자유라는 주춧돌 위에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유는 뭐냐? 이 자유라는 것은 허공에 떠도는 말 같지만 자유가 제한되었을 때, 감옥에 갔을 때 비로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유라는 것은 물과 공기와 같아요. 평소에는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없어졌을 때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유의 소중함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마 탈북자입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끊은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이 169개국 중에서 12등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하도 감동해가지고 제가 이런 수필을 하나 써봤어요. 제목은 뭐냐? 한국의 드라마 가장 위대한 이야기. 이거로 하면은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간단한 수필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만들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다. 개화의 꿈과 독립투사들의 염원을 담아 자유의 초석 위에 나라를 세웠다.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키고 가난과 싸워 나라를 살피웠다. 절망의 끝에는 희망밖에 없었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했다. 그래야 사람답게 더불어 나누면서 살게 되었다. 진실, 정의, 자유를 소중한 가치로 삼아 피, 땀, 눈물로 쌓아올린 세계사의 금자탑, 국민국가 건설의 교과서가 되었다. 백성이던 우리는 나라의 주인, 국민이 되어 새 세상, 새 역사를 창조했다. 봉건적 부진성, 공산주의의 도전, 가난과 분열을 극복하는데 독립투사, 건국 호국세대, 산업전사, 민주투사가 조국의 이름으로 힘을 합쳤다. 대한민국은 아직 반쪽이다. 자유민과 노예가 한 민족의 몸통 속에서 영구적으로 공존할 수는 없다. 자유통일로 인류국가를 건설하여 한민족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통일되고 자유롭고 번영하고 강력한 한반도를 만들어 아시아의 번영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달려가자. 자유통일을 위하여 길러온 힘이 있다. 마음만 먹으면 된다. 기적과 역전의 대하 드라마 대한민국 이야기 The greatest story ever told는 계속된다. 우리는 지난 65년 동안에 나라를 꿈꾸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키우고 나라를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나라를 만드는 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왜냐? 통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통일의 시기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가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세력이 두 세력이 있어요. 하나는 북한 노동당 정권, 헌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반국가단체, 군사적으로 이야기하면 반란집단, 인도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뭡니까 이건? 학살집단. 김일성, 김정일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목숨이 700만. 6.25 때 300만이 죽고 김정일이가 300만을 굶겨 죽이고 강제수용소에 100만을 넣어가지고 700만을 죽인 학살 집단. 거짓말 세력이죠. 선동 정권들. 이 자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또 한 세력이 막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천국에 살면서 악마를 동경하는 자입니다. 천국에 살면서 천국의 고마움을 모르고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고마움을 모르고 김정일을 좋아하고 김정일을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을 우리가 흔히 종북 세력이라고 해요. 종북 세력. 그러나 이것은 너무 고상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둠의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 거짓말쟁이에요. 비겁한 자들입니다. 위선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들한테 무슨 이름을 붙여주느냐. 악마를 좋아하니까 악마파도 되고, 짐승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짐승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바퀴벌레가 비슷한 거 아닌가 그랬습니다. 바퀴벌레. 바퀴벌레가 하는 짓하고 요 종북세력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바퀴벌레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종북세력은 한국 사회의 쓰레기를 뒤지면서 거짓말을 먹고 삽니다. 거짓말을. 불량식품을 먹고 살아요. 거짓말을.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묻지 않고 거짓말만 먹고. 항상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둠. 그리고 숨어다닙니다. 어떻게 처치하느냐. 바퀴벌레를 잡는 방법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발로 주는 게 제일 빠르죠. 발로. 잡아가지고 파리채로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도망을 잘 하는데 어느 쪽으로 도망가느냐 하면 주로 틈 있는 쪽으로 도망가니까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햇볕을 쬐게 하는 거죠. 햇볕은 뭐냐? 진실입니다. 진실의 햇볕을 쪼이면은 거짓말쟁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라가죠. 그 다음에는 물에 흘려버리는 거죠. 바퀴벌레 제일 싫어하는 게 물입니다. 물 뒤집어서 씌워버리면 죽어버리죠. 아니면 화장실에 넣고 내려버리면 죽습니다. 이건 역사죠. 역사의 대세. 역사의 대세에 흘려보내든지 진실의 햇볕으로 쬐서 죽게 하든지 아니면 공권력으로 짓밟아 버리든지 요 세 개를 해야 이 종북 세력들이 없어지고 통일로 가는 첫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종북 세력들은 구체적으로 뭐냐? 너무 예가 될 게 많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천안함을 북한이 폭침시킨 게 아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했다. 자작극이다. 미국 잠수함이 급침시켰다. 이런 식으로 헛소리해서 국민들의 30%를 속이고 있는 이자들입니다. 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30%가 이 바퀴벌레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계 12위의 천국 같은, 북한 사람들 보면은 한국은 천국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민의 낙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인민의 낙원. 김일성, 김정일이가 인민의 낙원을 만들겠다고 북한 사람들한테 약속한 것이 다 남한에서 이루어졌어요. 북한에서 인민의 낙원은 뭡니까? 인민이 주의되는 나라.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의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시장도, 도지사도 유권자 앞에 공짜로 못합니다. 계속 전화기 바빠요. 잘못하면 사표 내야 됩니다. 인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주권자예요. 그 다음에 김일성, 김정일이가 지금까지 약속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와집에 살면서 이밥 먹고 고깃국 먹이도록 하겠다. 이것은 우리 이미 1970년대 말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평등한 사회 만들겠다. 남한에서는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졌어요. 어떤 점에서 평등하냐? 이병철과 노숙자가 돈이 똑같다는 뜻에서의 평등이 아닙니다. 그런 평등은 이 세상에 없어요. 지구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다르게 태어났고 다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평등하냐? 기회가 평등하고 똑같이 투표할 수 있어요. 심지어 세금 안 낸 사람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 다닌 사람도 투표할 수 있어요. 대학 교수도 한 표고 노숙자도 한 표입니다. 그리고 죄 안 지으면은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평등사회에 이루어져요. 인민의 낙원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북한은 인민의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북한을 존경하는 자, 그러면서 북한으로 가라고 하면 한 사람도 안 가요. 저는 국가보안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북한을 공부 찬양하는 자들한테는 여기서 우리 세금으로 감옥 사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북한에 보내줍니다. 북한에 보내줍니다.